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파면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둘째, 국가수사기관은 불법 대응이 형법상 내란죄 등을 범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내란죄 혐의인 경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파면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을 소외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헌법 77조 1항에 따라서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 선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헌법 77조 4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지만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포구령과 군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헌법은 물론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형법상 내란에 해당합니다.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함으로써 행정, 사법기관의 통제만 명시한 계엄법을 위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해 국정 혼란을 조기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합니다. 내란 수괴와 잔당에 대한 수사 또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악으로 치달은 주식, 환율, 물가, 수출, 소비, 투자, 생산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입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물론 시도지사들까지 합세해서 사과나 반성 없이 뻔뻔하게 내란을 비호하며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 사유에 대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논란을 만드는 것은 의미 없는 논쟁을 통해서 헌법 심판을 지연하려는 술수입니다. 내란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 형법을 모두 중대하게 위반했습니다. 이 중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 재판 영역입니다. 수사와 형사 절차를 통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헌재는 헌법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심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정혼란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에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해왔는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수사 권한을 인정받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 또한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수사, 체포 권한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습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력화하는 시도는 공권력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것 또한 다른 내란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잔당을 완전히 진압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 내란이 우리 역사에 재현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지난해 12월 3일 밤 시민의 도움으로 국회 담을 넘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회에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세종현안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탄생 의미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경제를 도약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갖춘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국가 상징구역 조성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입법부입니다. 2021년 국회 운영위에서 본의원이 직접 국회 세종의사당 법을 심의 통과시켰고 2023년 관련 국회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350억 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1,1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완전 이전의 조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위해 국회의장, 당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 15차례 회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 방식과 기재부 협의를 위한 총사업비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입니다. 2022년 제가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예산 45억 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5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끝으로 사법부입니다.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는 표구를 거두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넬을 보시면 세종의사당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주요 시설이 위치할 행복도시 중심부 일대 약 210만 평방미터입니다. 국가 상징구역에 대한 통합설계 국제 공모를 행복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으로서 행복청 산하 운영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국가 상징구역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에 대해서 국민주권 등 비전 철학, 의사당과 상징구역 연계 방안, 공모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사례인데요. 워싱턴 DC를 예를 들었습니다. 국가 상징구역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몰처럼 전 세계 이목을 끌 수 있는 명소로 태어나야 합니다. 내셔널몰은 1790년대 계획 수립 이후 완공을 선언한 2003년까지 약 200여 년에 걸쳐서 조성돼 미국과 미국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합니다. 세종의사당, 세종집무실을 포함한 국가 상징구역은 우리나라의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가 상징구역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과 세종집무실 상징구역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지연, 사업 규모 축소,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는 특례를 담겠습니다. 국회,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 공급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통해 구현되어야 할 가치를 담겠습니다. 기능적인 의회를 넘어서 민주주의,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국민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주화 투쟁과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반영하며 한국 민주주의 재건과 새로운 국가적 도약을 상징하는 가치를 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70만 세종시 도시 완성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정체된 인구 유입, 부족한 일자리, 부실한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듣고 정책 개발과 입법에 힘쓰겠습니다. 세종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서
대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 핵심은 막대한 투자입니다. 탄핵 이후 펼쳐질 조기 대선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의는 언제 하셨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의사당 사업 추진 방식을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어떤 걸로 권리위원회에서요. 그리고 이제 기재부 협의를 위한 총사업비도 결정했다고 여기다 쓰셨는데 얼마로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재부하고 이 총사업비 협의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텐데 이게 언제 지금 전국 상황에서 언제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와 이제 별개로 이제 투트랙으로 뭐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지금 한 달에 한 4번 정도 열립니다. 좀 빠짐없이 참석을 했는데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5차례 전체 회의, 그 다음에 소위를 거쳐서 지난주까지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사업 방식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한 거는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최종은 의장님이나 국회 사무처에서 결정을 하겠죠. 사업 방식은 뭐 이제 턴키 방식이 있고, 설계와 공사 분리발주가 있고, 또 실시 설계 및 기술 제한 방식이 있고,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결정을 했습니다. 건립위원회에서는 뭐 행복청에서도 발표하겠지만 턴키 방식은 아니고요, 분리발주도 아니고요, 실시 설계 기술 제한 방식으로 건립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실시 설계 기술 제한. 엄밀히 따지면은 반턴키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총 사업비는 설계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공사비까지 해서 땅 구입비까지 해가지고 처음에 한 4조에서 5조 정도 받는데 면밀히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마스터 플랜은 안 나왔지만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19만 평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사당 여의도보다 거의 2배에 가깝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한 6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장까지. 당장은 본회의장은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나 공사는 안 되겠지만 총체적으로 총사업비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6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상징구역 말씀드렸는데, 총사업비 협의는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국회의장께서 이제 사인이 되면 그 사무처 산하에 추진단이 있습니다. 이제 추진단이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 국회의원 몫이 좀 크죠.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뭐 때로는 또 압박도 하고 해서 그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또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 지연되거나 하는 걸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특별법으로 만들겠다. 특별법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